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에디라는 파이 네트워크 테스터가 SNS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본인은 테스터이기 때문에 실제 파일을 다른 파이오니어들에게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테스터가 직접 보내고 받는 과정을 편집을 해서 영상으로 올린 것이죠. 화면처럼 테스터들은 저희들이 접근할 수 없는 기능, 트랜스퍼 기능을 이용을 해서 받을 파이오니어의 아이디와 보낼 파일 금액, 그리고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테스터가 아니더라도 파이오니어이면 파이코인을 전송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메인넷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도대체 테스터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파이 네트워크 코어 팀에서는 이 테스터들을 2019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300여 명 정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이밸류에이션을 했고요. 신뢰할 수 있는 분들로 선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파일럿이라는 포지션을 주게 됩니다. 즉, 그들이 파이 생태계 안에서 자유롭게 나아가는 방향에 의해서 생태계가 영향을 받아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의미가 강하겠죠. 그리고 이 테스터들에게는 KYC 인증을 미리 해주고요. IAT 기능을 또 부여를 해줍니다. In-app transfer 기능이죠. 그래서 이 300명은 메인넷이 나오기도 전에 본인의 파일을 다른 파이오니어들에게 전송을 해줄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이 전송된 파일들은 메인넷 출시 후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한국의 테스터이시죠. 블러드님에게 실제 파일을 전송받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존재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전 파운드였던 빈센트와 창디아오의 2019년도 어나운스먼트 장면입니다. 바로 전 세계 300명 정도의 테스터들을 선정한 기준과 그리고 그 이유, 그리고 이 테스터의 거래에서 장려할 부분과 절대적으로 금기시하는 부분들을 전부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예전 TPL 앱을 소개해드릴 때 그 영상에서 자막을 붙여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단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테스터들의 거래 내역을 보시면 이런 꿀이라든지 마이클 조던의 신발이라든지 이런 실제 상품을 P2P 거래를 통해서 실제 파이코인과 교환한 예시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거래는 상당히 건전한 거래 방법이며 장려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런 방식의 거래를 꾸준히 해줌으로써 시장에서 파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발생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파이코인을 피앗 커런시, 즉 법정 화폐라고 하죠. 저희들이 말하는 현금과 교환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안정적이지 못한 문제점도 생길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여러 스캠에도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굳이 테스터들을 300명만 선정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300명보단 3000명의 테스터들을 선정했을 때 보다 큰 홍보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파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더 손쉬웠지 않았을까? 그리고 당연히 3000명보단 30,000명이 더 좋았을 텐데요. 그것에 대한 답은 이 에디라는 테스터가 직접 얘기를 해줍니다. 더 많은 테스터를 만들어내기엔 파이오니어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을 했고 SNS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던 부분이었죠. 아까 빈센트와 창디아우도 언급을 한 부분이 있지만 그 300명의 테스터들 중에서도 의심스러운 전송 기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상품과의 교환은 아닌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파이의 전송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00명도 아닌 3000명의 테스터들이 각자 다른 생태계의 조성을 꾸려나간다 한다면 장점도 있겠지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단점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건전한 거래의 활성화를 해줘야 되는 것이 파일럿의 의무인데, 지금 당장 현금화 시키기에 급급해진다면 파이의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큰 지장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였겠죠. 그럼 그렇다 하여도 300명의 테스터들만이 건전한 방식으로 파이코인과 상품을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 안전하긴 한데 확장성 면에서는 확실히 한계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테스터들은 상당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바로 다른 테스터들과 협력해서 TPL 앱, The Pi Lifestyle이란 앱을 만들게 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에디라는 테스터도 물론 이 TPL의 파운더입니다. 이 TPL 앱이 도대체 무슨 앱일까요? 이것도 예전에 리뷰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본인들은 테스터이기 때문에 모든 파이오니어들에게는 파이코인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일반 파이오니어들 사이에서 서로 합의가 되면 우리가 중간에서 중개 거래를 해주자라는 취지인데요. 즉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이코인으로 거래를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마치게 되면 그에 합당한 파이코인을 테스터들이 확인을 해서 미리 판매자에게 전송을 해줍니다. 물론 거래 장부를 다 적습니다. 마치 구매자에게 파이코인을 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메인넷이 나오면 이 구매자가 테스터에게 빌렸던 파이코인을 갚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합의서는 TPL 앱에서 작성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떠한 상황이 연출되냐면 300명의 테스터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몇 파이로 무엇을 구매했다, 무엇을 했다 이런 컨텐츠들이 온라인에서 쏙쏙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TPL을 통해서 우리 업체는 파이코인을 받아주겠다, 즉 우리는 TPL 샵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심지어 필리핀에서는 전용 TPL 샵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초반에 제대로 된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프라가 초라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확실히 큰 메리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 SNS를 통해서 이런 장면들이 여기저기 도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파이코인으로 무엇을 구매했다더라, 무엇을 할 수 있다더라. 그런데 파이코인은 블록체인이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메인넷이 없는데 어떻게 구매가 가능하냐 이러면서 큰 관심과 스캠설이 한창 돌기 시작한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TPL 샵뿐만 아니라 파이코인으로 굳이 결제를 안 하더라도 파이 앱을 우리 캐시어에게 보여주면 할인을 해주겠다라든지 메인넷 후에는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받겠다라고 홍보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파이코인 관련 홍보 콘텐츠는 불과 6개월 만에 180도 달라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온라인상에서요.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제가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고 해외 콘텐츠를 자주 접하는 생활 환경에 있고 파이 유튜브를 하면서 일반 파이오니어 분들보다는 더 많은 서치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매달 변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건 파이코인에 상당한 열정을 가진 국가들의 광고를 보거나 그 업체들 업주와 얘기를 해보면 파이코인 결제를 받기 위해 이렇게 홍보하기까지 중간에서 올게나이징을 해주는 업체나 브로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여러 타입의 중간 업체가 있어서 한마디로 표현하기도 힘이 들고요. 그분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지 취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 중간에서 홍보를 더 많이 해줄수록 파이코인의 컨텐츠는 더 늘어나고 이게 곧 힘이다 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지금 한국에는 없지만 그래서 직접 방문이 힘이 들지만 어느 정도는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파이파파님이라든지 구기암님이라든지 파이스토리님, 주플렉스님, 라이프 오브 파이님, 사과반쪽님 등등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다 같이 좀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죠.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국에 구기암님 같은 분이 10분만 더 계시고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 한 분, 경상도에 한 분, 충청도에 한 분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 한 분씩만 더 계셔도 한국의 파이코인은 다른 나라 부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로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죠. 파이 가치가 오르면 저도 파이오니어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득을 보는 것이고요. 또 모든 파이오니어들도 행복해지고 그게 다 좋은 거죠.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파이 네트워크 2300만 명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커뮤니티의 힘이 상당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장 효과적인 홍보를 한국 유튜브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당연히 이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40이고요. 20년 이상 정말 많은 사회 경험을 했고 또 가정도 있고 심지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저도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또 많이 벌 것 같고요. 미래는요. 그래서 저도 파이코인을 발견하고 여기에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집어넣어서 저도 큰 이득을 보려고 한 거지 절대 바보처럼 착한 짓만 한다라든지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켜야 하는 선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금전을 요구를 하면서 무엇을 대신 해드리겠다. 그러는 순간 제가 스스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또 악영향이 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너무 하고 싶은 말들은 많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게 되면 나중엔 보통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국내에 계시는 분들과 돈 들여가면서 아니면 시간이나 힘써가면서 파이코인 홍보에 매진하고 있었는지 답변은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파이코인이 성장해 왔던 그런 흐름이나 모습을 다 지켜봐 왔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가는 것 뿐이다. 이렇게 최대한 간줄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